난류동 9주차 수업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네비어-스톡스 식을 가지고 아예 통계적인 접근부터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네비어-스톡스 식은 우리가 순간 속도, 그 다음에 비압축성이면은 뭐 속도로 인해 정해주는 압력, 이것들을 바로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네비어-스톡스 식 자체에 대한 해는 우리가 모르지만 수치 해석으로 근사 해는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순간 속도나 압력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속도나 압력에 대한 네비어-스톡스 식을 여러 번 풀면은 시간에 따른 속도장이 나올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원래 통계적인 평균이나 아니면 뭐 분산, 공분산, 상호상관도 등을 구하도록 했었죠. 그래서 네비어-스톡스 식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순간값을 구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 결과가 쌓이면 평균 분산을 구할 수 있는데, 이번 수업 자료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그러지 말고 네비어-스톡스 식에다가 바로 평균이나 분산을 넣은 어떤, 그러니까 진짜 네비어-스톡스 식은 아니겠지만 평균 속도랑 분산에 대한 뭔가 식으로 바꿔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바로 통계적인 관점에서 구할 수 있고, 어차피 우리가 난류에서 하기로 한 거는 통계적인 관점의 어떤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비어-스톡스 식을 수치 해석으로 풀듯이 평균과 분산 속도, 그러니까 속도나 압력에 대한 평균이나 분산을 가지고 통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지배 방정식을 세워주면 네비어-스톡스 식처럼 그럼 좋지 않겠냐라는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거를 실제로 풀어 나가는 게 이번 주차 수업의 내용이고, 실제로 만약에 우리 수업 뭐 여러 이제 전공에서 아니면 여러 연구실에서 듣고 있는데, 실제로 CFD 아니면 전산유체 역학을 하는 연구실에서 본인 연구가 이거랑 연관이 있다면은 오늘 다루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몇 가지 키워드를 얘기 드리면은 아마 뭐 이미 했겠지만,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렌스라고 해가지고 얘가 뭔지를 오늘 주로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실제 CFD는 렌스 가지고 수치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 건 레이놀드 에버리징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은, 어떤 순간 유동장은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순간 유동장은 시간에 관련 없는 평균값 더하기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동값으로 우리가 나눠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쪼개는 거를 레이놀드 디컴포지션이라고 하고요. 레이놀드 분해라고 하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네비어-스톡스 식에다가 속도나 아니면 압력을 레이놀드 디컴포지션을 집어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산 결과에 평균을 쳐줄 겁니다. 저 식에다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대류항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U 더하기, 그러니까 U 바라고 하면은 이제 그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프라임 찍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그레디언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U 바 더하기 U 프라임. 이제 이 부분은 X 방향에 대한, I라고 한 게 맞겠네요. I 방향에 대한 식이죠.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주고요. 뭐 이제 나머지 다른 항들도 똑같이 해주는 거죠. 해주고 여기에다가 쭉 전체적으로 평균을 마지막으로 취해줍니다. 그러니까 순간 속도를 평균 더하기 요동으로 바꿔주시고 식 전체에다가 시간 평균을 다시 취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오냐? 딱 한 가지 성질만 아시면 되는데, U 프라임, 그러니까 어떤 U뿐만 아니라 P도 그렇긴 한데 어떤 변수든 간에 요동 성분의 평균은 0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평균 자체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고요. 뭐 실제로 유도하면서 따라가 보셔도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뭐 시계 복잡한 건 아니라서 차근차근 하시면 아마 유도도 가능할 거고요. 어쨌든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레이놀즈 에버리징을 해주겠다. 여기에 대해서 순간이랑 요동, 평균이랑 순간 속도를 평균 더하기 요동으로 바꿔서 요거에 대해서 다시 평균을 구한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전다 능력 항인데 뭐 우리 앞에서 많이 했죠. 점성으로 인해서만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평균을 다시 취했고, 시간 평균을 하면은 우선 시간에 따른 변화량 성분은 없어질 거고요. 왜냐하면 시간 평균을 구했기 때문에 시간 변화는 없겠죠.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 여기 항이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균 요동 성분으로 나눈 다음에 뭐 요래 해가지고 평균을 구하는데 사실 많은 과정에서 요동 성분은 없어지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0인데 요런 항이 생기면 얘는 0이 아니거든요. 당연한 얘기겠죠. 어떤 요동 성분의 제곱이기 때문에 0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항은 살아남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요 항이고요. 나머지는 평균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1차 항이나 선형 항들은 평균만 살아남고 이렇게 대류항은 비선형 항이기 때문에 비선형 항에서는 요동 성분의 제곱에 대한 이런 항이 살아남죠. 그 다음에 우변으로 옮겼습니다. 우변으로 옮기면은 여기에 이렇게 여기 그레디언트 안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식 생긴 거를 보세요. 이제 원래는 순간 속도에 대한 네비어스토스 식이었는데 우리가 레이놀즈 에버리징을 해서 구하는 네비어스토스 식에 대한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함수예요? U바라고 해서 평균 속도에 대한 함수가 됩니다. 물론 평균 압력도 들어있죠. 그래서 평균 속도나 평균 압력에 대한 뭔가 지배방 정식이 되는 거고 우리가 요거는 빼고 얘기하면은 앞에서 봤던 네비어스토스 식이기는 한데 시간에 대한 변화만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구성 자체는 똑같아요. 같은 물리 현상인데 뭐만 달라졌냐? 대류항에 보면은 원래 요동에 대한 성분 비선형 항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우변으로 왔고 근데 얘를 여기에 끌고 와서 보니까 아까 그레디언트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점성항이랑 뭔가 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얘기 드리지만 요거식 자체는 유도하는 게 어렵진 않고요. 유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얘는 0이다 라는 그 원리 하나만 성질 하나만 쓰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제 원래는 순간 속도에 대한 문제로 보고 문제를 풀어왔는데 그러지 말고 평균 속도에 대한 지배방정식을 구했고요. 걔는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는 네비어스토크식과 같은데 추가로 뭔가 요상한 항이 하나 더 붙었다 까지만 우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대류항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대류항이 기본적으로 비선형 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특질적인 요동 성분이 나왔다. 그거를 우리가 서로 다른 속도 방향 성분의 요동 성분끼리의 곱에다가 평균을 내줬다라는 항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는 레이놀즈 스트레스라고 부르고요. 뭐 앞으로 많이 쓰는 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게 전단력 항에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안에 있으면서 전단력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원래 그냥 IJ 있었잖아요. 근데 얘랑 같은 그 편미분 항에 엮여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우리가 전단 능력처럼 볼 수 있다. 정확히는 전단 능력이냐? 뭐 얘는 점성이랑 상관없는 문제인데 그냥 같이 있으니까 비슷하게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점성 같은 역할을 뭔가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네비어스톡식을 정리를 하자면 원래 점성에 대한 항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난류의 대류로 인해서 뭔가 발달되는 그런 항도 뭐 그냥 비슷한 걸로 우선 갖다 놔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네비어스톡스식이 렌스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어차피 평균이나 요동 성분이나 다 원래 그 연속 방정식, 질량 보존식은 원래 이거거든요. 근데 그냥 더하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쪼개도 되잖아요. 쪼개도 되는 거고, 이렇게 풀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가로 뭐 위에다가 평균을 내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라고 분리를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거든요. 그럼 사실 얘는 우리 관심 없죠. 평균이 그레디언트 취하면 0이다 라는 그런 질량 보존식까지 똑같이 지배 방정식으로 들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에 대한 방정식은 뭐 항이 하나 더 붙긴 하고, 그 다음에 질량 보존식은 그냥 평균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면 되겠다라는 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얻어가는 게 있죠. 요 항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레이놀즈 스트레스. 난류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 자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를 갖냐라는 게 이제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정확히는 얘는 뭐냐면은 난류 요동으로 인한 운동량 플럭스의 유출입 양을 나타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선 유체 운동량은 뭐가 되겠어요? 유체 운동량은 단위 부피당 질량 곱하기 뭐 어떤 방향이든 간에 그 뭐라 해야 되죠? 어떤 방향이든 간에 속도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속도 곱하기 질량이 우리가 얘기하는 운동량이니까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떤 방향의 플럭스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리량이에요. 물리량인데 하필이면 U에 비례하는 항이다 보니까 여기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실제로 걔가 얼마나 빨리 들어오냐요, 물리량이. 그래서 플럭스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질량의 플럭스라고 하면은 유동이 빠르게 들어오면 질량이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뭐 그건 이해가 되죠. 근데 질량이 아니라 운동량을 싣고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요? 어떤 UJ라는 성분이. 그러니까 그 플럭스가 속도가 빠르면은 그만큼 많은 물리량이,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면은 물리량을 속도가 빨리빨리 많이 들고 오니까 그만큼 플럭스의 양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에 들어오는 양의 물리량이 커지는, 물리량의 규모가 커지는 거고, 반대로 그냥 애초에 운동량 자체가, 물리량 자체가 크고 들어오는 유속이 적어도 뭐 어쨌든 둘이 곱하면 값은 크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게 대류항이 원래 하는 말이에요. 대류항이 원래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거를 우리가 전개를 해주죠. 레이놀즈 에버리징을 하면서. 사실 앞에서 이거 이미 전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플럭스 관점에서 얘기를 할게요. 운동량 플럭스 관점에서. 이렇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우선 여기까지 해서 전개를 할게요. 그러면은 뭐 로는 그냥 두고 평균끼리 곱한 게 있고요. 평균끼리 곱한 거는 뭐 그냥 곱한 거에 평균 해도 상관없겠죠. 두 번 그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글씨를 덮었을 뻔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대의 평균을 구한다고 하면은 우선 첫 번째 평균 곱하기 평균은 상관없죠. 평균 구해도. 그 다음에 얘는 요거는 안 변하는데 얘는 요동 성분은 평균을 취함으로써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 얘도 0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애초에 자체는 0이 아닌데 평균 취하면서 뭐 어쨌든 뭔가 살아있는 값이 되죠. 그래서 얘네 둘만 남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류항 값을 운동량 플럭스란 관점에서 봤을 때요. 운동량 플럭스 속도 제곱에 비례하는 뭔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걔는 평균 속도끼리의 곱과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설명이 잘 됐을지 모르겠네요.
운동량 플럭스라는 거를 보면은, 그래서 원래 예를 들어서 원래 어떤 속도는 그냥 이렇게 사인 함수로 변했다고 칩시다. 우리한테 친숙한 사인 함수예요. 평균은 0이죠. 평균 0입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그냥 U에 대해서는 U'이겠죠. 평균 요동 성분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운동량 플러스 얘기하면서 U' 제곱이 됐거든요. 그러면 U' 제곱은 어떻게 되냐? 요렇게 갔다가 제곱이니까 일로 오겠네요. 이렇게 될 거란 거죠. 그럼 평균 내면은 뭔지 몰라도 0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애초에 얘 평균에 대한 문제는 평균에 대한 문제고 요동 성분만 얘기했을 때 요동 성분의 제곱에 평균을 치면은 걔는 0이 아니니까 요런 항이 살아남는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그거를 실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조금 더 전개를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의 운동량은 어떤 방향의 플럭스를 타고 온다. 아니 속도를 타고 들어오는데 이게 플럭스다. 라고 하고 그걸 각 방향에 대해서 해주고 각 방향에 대해 전개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간에 평균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평균 속도에 대한 플럭스가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실제 시간에 따른 플럭스랑 평균만 갖고 쓴 거랑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우리가 얘기하는 레이놀즈 스트레스 항으로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볼륨에 난류가 생기면서 난류가 발생을 하면서 컨트롤 볼륨에 평균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애보다 조금씩 더 들어오고 뭐 더 나간다. 더인지 조금인지는 상황 따라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난류가 발생하면은 운동량이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플럭스가 늘어나요. 그 늘어나는 양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레이놀즈 스트레스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잘랐다가 다음 영상에서 계속 할게요.